오직 자신의 지지율만 생각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 그런데 최근 한국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자 미국이 한순간에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으로 대신 사겠다며 한국에 몰려오는가 하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 1위 후보가 한국을 긴급 방문하며 나는 바이든과 달리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라고 선포하는 등 현재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미국의 엄청난 반격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미국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할 것이라며 바이든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수백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이든. 그랬던 그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한국산에만 보조금을 배제시킨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2달 뒤 열릴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인데요.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 미국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해버리면서 지지율이 폭락해버렸습니다. 중간선거 전에 추락해버린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열광할 만한 큰 한방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지만 모든 혜택과 보조금은 미국 기업들에만 줌으로써 미국인들이 바이든을 대단한 협상가로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수백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서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에도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에 아무런 혜택이나 보조금을 쥐어주지 않음으로써 바이든이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상을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건드렸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현재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일제히 미국과의 무기 계약 구매를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구매 계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0%를 담당할 만큼 무기 수출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한국 때문에 무려 21%나 폭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무기 수출이 폭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핵심은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7조 원이 넘는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 수출의 최대 고객이 된 폴란드가 미국과 첨단 로켓 하이마스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산 로켓포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 라는 뜻의 국산 로켓포 천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의 경쟁 무기인데요.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도 뛰어난 성능을 지녔지만 한국의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도 가격은 더 저렴하다며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6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을 도입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계약인데요. 폴란드에 이어 호주, 노르웨이 등과도 무기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은 폴란드 등과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보도했고,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은 무기 수출이 21%나 급감했는데 한국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패배라 전했습니다. 천무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을 때
전 세계 방산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39mm 포탄은 유도 장치를 탑재해 정밀도를 높였고, 이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 뿌려져서 축구장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30mm 로켓탄이나 227mm 탄도 사용할 수 있어 로켓탄이 소진될 경우 다른 탄으로 대체 공격이 가능토록 만들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천무의 사격 시스템은 모두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군단과 사단에서 사격대로 표적 정보를 보내면 천무의 사격 통제 장치에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자동으로 발사대를 움직여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이 첨단 기술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 방산업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무기라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군사 싱크탱크마저 한국의 대박과 미국의 쪽박 소식을 전하자 바이든은 대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던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바이든은 사실상 탄핵 위기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전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일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두드려온 한국이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라면서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는 성능의 최첨단 무기까지 내놓으며 방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도 한국의 무기 수출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도 최근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크나큰 실수라며 그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바이든이 한국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자 한국 4위라 불리는 별명으로 유명한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그의 아내 박유미 퍼스트레이디가 오는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무려 9일 동안이나 한국을 긴급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인 레리 호건은 자신은 절대 바이든처럼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특별 혜택들을 줄 것이라 전했습니다. 레리 호건의 한국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가장 먼저 미국으로 대규모 수입하는 1등 공신인 그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매년 4월 5일을 한국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 널리 알리는 동시에 선포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메릴랜드 한인 밀집 지역인 엘리콧시티 일대를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호건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에 25만 달러를 모집했고, 배우자인 호건 여사가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직접 기금을 전달하며 현지 한인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가 미국 내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과는 달리 한국을 특별하게 대하는 레리 호건의 지지율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레리 호건은 한국을 특별 대우한 결과 현재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이 메릴랜드에서 지지율 74%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는 지지율이 40% 밑으로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의 지지율은 무려 70%를 넘어 80%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한국의 반격은 놀랍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미국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공매도에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공매도 1위가 미국의 모건 스탠리, 2위가 미국의 메릴린치, 3위가 미국의 골드만삭스로 모두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외교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칼을 빼든 것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모건 스탠리에 대한 수사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 메릴 린치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미국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지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해치펀드 론스타는 10년 전 한국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 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 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를 청구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바로 어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인 6조 원보다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국민들의 세금이 미국으로 부당하게 유출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 론스타 측의 요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금액마저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